자, 저번 영상에서 45세까지 중산층 재테크 전반전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45세 이후 재테크 후반전, 그리고 60세 이후의 연장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테크 후반전과 연장전이란, 자, 젊은 사람들은 재테크 후반전에 해당하는 45세부터 55세, 또 연장전에 해당하는 55세부터 65세의 중요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30대라면 오늘 이 영상을 패스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투자에서 유리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적립식과 거치식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복리가 작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단타 투자나 투기성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 재테크 후반전. 45세부터 55세까지 재테크 후반전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자, 첫째, 최종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상환하는 것. 둘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기존처럼 자동 적립되게 근속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개인연금을 풀로 불입하여 노현금 흐름 마련에 전력 투구하는 것.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최종주택을 순자산화해야 합니다. 자, 최종주택의 적게는 40%, 많게는 60% 정도의 대출이나 전세금이 45세경에 생길 것입니다. 자, 이를 10년 동안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3트랙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첫째, 일단 주담대는요, 스케줄대로 상환을 해 나갑니다. 주담대는 보통 30년 만기이기 때문에 10년을 원금 균등으로 상환해도 55세경에는 아직 3분의 2 정도의 빚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빚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나머지 소득은 주담대를 추가 상환하지 마시고요, 퇴직 시점까지 별도 투자를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실행합니다. 자, 10년 정도를 적립식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를 실행하면 원금의 60% 정도가 투자 수익으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돈을 가지고 퇴직 이후 한 방에 빚을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투자 수익률보다 주담대 이자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요, 효용이 있습니다. 지난 25년간은 투자 수익률이 주담대 수익률보다 2배 높았고, 또 복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년 기준 3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환보다는 별도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고위험을 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위험에 해당하는 자산 배분 투자를 실행하시고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잡아서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지난 100년 동안 5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중위험에 정액 적립식과 중기간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결합하여서 만든 굉장히 경이로운 결과이죠. 자, 마지막 트랙은요, 퇴직 시 꼭 그 비싼 집에 실거주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택을 반전세로 주고 해당 월세로 주담대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은 외곽에 나가서 사는 방식을 퇴직 초반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이렇게 양평에서 생활하시면서 퇴직 초기를 즐기고 계십니다. 자, 후기 노령 기간인 75세 이후가 되면 다시 그 핵심지 주택에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병원과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후기 노령기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전에는 한 10년 정도는 얼마든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저렴한 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믹스하면요, 결국 최종주택의 빚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주변 사례를 보면 최종주택을 완전히 순자산화 하는데 1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면 고통 없이 무난하게 15년 내에 순자산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45세 이후 후반전의 첫 번째 목적과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개인연금 적립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 근속을 하는 이상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자동으로 적립이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속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젊은 사람들은요, 이른 은퇴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든 분들은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젊을 때 근속을 풀로 채워서 하는 것이 경제적 여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적립해 나가면서 이 두 개만으로 소득 대체율을 60%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자, 동시에요, 개인은 개인연금 적립에 몰두를 해야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나머지 소득 대체율에 해당하는 40%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세액공제 한도인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개인형 IRP에 300만원을 넣고 세액공제에 미포함되는 한도인 900만원도 가능하면 추가로 연금저축펀드에 불입을 합니다. 자, 사실 세액공제 한도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10년 불입,
그리고 10년 거치만 해도 대체율 40%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모두 다 채워 넣는 것이 다른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심지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중도 해지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세금 이연 효과는 그대로 있으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만약 여유가 더 있다면요, ISA 만기 연금 전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ISA도 한도 2천만 원 까지 가능한 채워서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만기 시마다 연금저축 펀드에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여기에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4050 세대가 소득이 높지만 그만큼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이죠. 가능한 한 이 시기에 다시 맞벌이로 전환하여 두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들여야만 합니다. 특히 한 분은 파트타임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야 노후에 풍족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 수강생들을 보면 보통 소득 수준이 상위 30%에서 10% 구간에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분들은요, 아마도 50%에서 10% 구간에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주는 전략을 가이드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소득이 이 이하라면 소득을 높일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추후 제작할 영상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재테크 연장전. 자, 워렌 버핏 자산의 95% 이상의 절대 금액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상위 1% 자산가들의 자산 정점기가 6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상위 0.1% 자산가들은 자산 정점기가 그보다 10년 정도 더 늦은 70대 초반으로 나옵니다. 즉, 순자산이 클수록 재테크 연장전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사실은 최종 순자산의 절대 다수를 이 연장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 순자산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이 재테크 연장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전의 가장 큰 특징은 추가로 돈을 불입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불입된 돈을 헐어서 사용하지는 않는 그러한 중립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거치식 투자는 가능하다는 뜻인데, 알다시피 거치식 투자는요, 10년이면 2배로 불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봉이 7.2%를 달성하면 가능한 것이죠. 글로벌 자산 배분 중립형의 경우 기대 수익률은 연봉이 8% 정도입니다. 자, S&P 500의 지난 20년간 평균 상승률은 대략 10% 정도입니다. 자, 적금보다요, 예금의 이자율이 낮더라도 예금의 이자액 자체가 더 많은 것과 동일하게 처음부터 큰 돈을 거치해 놓는 거치식 투자는 적립식에 비해서 수익금이 10년에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재테크 연장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연장전 때는요,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벌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전문직이라면 생활비 충당 정도의 돈을 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직처럼 커리어를 설계하세요. 증이 있는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그들처럼 확실하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생활비를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로드맵을 꾸리는데 성공했다면 이 경험을 배우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 전까지 인생을 잘 살아내십시오. 재테크 연장전에서 분명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산을 헐지 않고 생활비를 벌면서 해당 자산을 10년 동안 건들지 않고 거치만 해도 2배 정도 성장할 것입니다. 자, 2배가 성장한 상태에서 현금 흐름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이 연장전의 목표가 됩니다. 4. 다음 세대. 이렇게 연장전까지 잘 해나가면서 본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자가 평균 자산가, 평균 소득자가 상위 10% 자산가, 상위 10%의 소득자가 상위 1%의 자산가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상속 증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을 가는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비싼 의사결정이기 때문이죠. 절대 익숙함에 속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그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또한 모두가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어떠한 집에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전월세로 임차로 내가 집을 사는 것도 바로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이 바로 주택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홍춘욱 저자의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책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총 6번의 주택시장 사이클을 상세히 다루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특히 후반부에 현재와 미래를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전망하는 부분은 단순히 역사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성공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당 도서를 가지고
최초로 독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제가 총 16번의 투자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해당 책의 독서 모임에 녹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경제였습니다. 안녕.